네, 보유세의 두 번째 논입니다. 보유세는 그럼 과연 공정한 세금이냐? 제가 보기에는 공정한 세금인데 그 이유를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많이 비교하는 무주택자와 무소득자를 기본적으로 비교를 좀 해볼게요. 무주택자인데 연봉은 1억 원이에요. 3인 가족이고. 그리고 한 분은 소득이 없어요. 근데 시가 20억 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요. 소비 형태는 무주택자 1억을 버시는데 5천만 원 저축하고 5천만 원은 생활비로 소비를 하신대요. 그리고 무소득자는 대출을 통해서 매년 5천만 원의 생활비를 소비를 하세요. 그러면 두 분이 연중 소비하는 생활 수준은 비슷하겠죠. 소비하는 금액이 똑같으니까요. 이걸 20년 동안 지속을 할 때 20년 후의 경제 상황을 좀 봅시다. 매년 이제 이런 분들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가용소득이 일단 집이 없으니까 5천만 원 저축하기 위해서 나머지 5천만 원의 생활비 중에 그 집을 살기는 해야 되니 3인 가족이 살기는 해야 되니 월세로 산다고 보면 월세 차감의 한 3천만 원 내외의 가용소득이 있을 거고요. 무소득자는 20년간 이제 그 대출을 발생시켜서 소비를 하다 보니 평균 이자 발생액을 차감하면 가용소득이 이분도 한 3천만 원 내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0년 후의 생활 수준은 무주택자인데 연봉이 1억 원이신 분은 이제 10억 원 정도를 모으게 되시니까 5천만 원씩 저축해서 20년이면 10억 원이 모아지겠죠. 그러면 시가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실 수가 있어요. 20년 후에. 근데 무소득자인데 시가 20억 원인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분은 20년 뒤에 시가 20억 원인 아파트에 대출 10억 원이 껴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20년 후의 생활 수준은 무주택자로 연봉 1억 원이신 분하고 무소득자인데 시가 20억 원인 아파트가 있는 분하고 20년 후의 생활 수준은 뭐 재산 상태든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죠. 그러면 무소득자와 무주택자의 부담 세액을 좀 비교해 볼까요? 일단 무주택자인데 연봉이 1억 원이신 분, 이분은 소득세를 내야 되죠. 어떤 세금을 내냐? 소득세랑 지방소득세, 이런 소득에 관련된 세금을 내야 되고, 무소득자이신데 시가 20억 원인 아파트를 소유하신 분, 이분은 이제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의 보유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21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세금을 부담하느냐? 일단 소득세, 근로자라고 봤을 때 근로소득세, 연봉 1억 원인 3인 가족은 연 1,500만 원 정도 수준의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2021년도를 기준으로요. 물론 부양가족 수 그리고 공제 혜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이제 계략적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반면에 시가 20억 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분, 재산세로 300만 원 정도,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로 한 300만 원 내외. 이거 전제는 공시가액이 시가의 70% 수준이다 라는 전제로 계산을 할 때 이 정도 세금을 부담하십니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보면 연봉 1억을 받으시는 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세를 차감하고 연봉 연 한 3천만 원 정도의 가용소득이 있는데 그 중에 한 1,500만 원 정도는 세금으로 내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분은 연간 1,500만 원으로 사시는 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시가 20억 원 아파트를 소유하신 분 소득이 없어요. 근데 뭐 대출 이자 차감하고 해서 한 가용소득이 300만 원 정도, 3천만 원 정도였는데 3천만 원 내에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빼고도 한 2,400만 원 정도로 이제 생활하십니다. 공피분 하시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될 게, 우리가 매번 은퇴한 소득자들, 은퇴해서 시가 20억 원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부동산세 폭탄으로 인해서 세금을 어떻게 내느냐, 이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 이분들 불쌍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주택이 없는데 연봉 1억 원 정도 버시는 분의 세금을, 이 많은 세금을 내면서 불쌍하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시거든요.
20년 동안 지내왔을 때, 뭐, 20년 뒤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0년을 산다고 봤을 때, 주택 없이 연봉 1억 원인 사람보다, 시가 20억 원이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 20년 동안 사는 게 훨씬 삶이 풍요롭고, 내는 세금도 적고, 그런 상황인데, 왜 시가 20억 아파트를 보유하신 분들의 보유세 부담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불쌍하다는, 세금 폭탄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냥 열심히 일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시는 분들, 연봉 1억 벌으려면 엄청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이런 분들은 세금을 많이 내도 당연하다 생각을 할까요? 이게 형평성 있을까요? 그리고 단순 비교로 지금 우리가 20년 뒤에 20억 정도의 아파트를 대출 10억을 끼고 두 분 다 같은 수준의 재산 상태라고 편의상 얘기를 드렸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죠. 무주택자인데 연봉 1억 원이신 분은 특별한 뭐 투자처가 있어서 투자 수익이 많지 않다면 당연히 그 정도 수준으로 가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아무런 소득이 없음에도 시가 20억 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 20년 뒤에 그 시가 20억 아파트가 20억일까요? 40억, 50억 됐을 수도 있죠. 지금 다들 우리 그런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무주택자인 연봉 1억 원이신 분은 절대로 시가 20억 원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분만큼의 어떤 생활 수준으로 올라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소득이 없으신 시가 20억 원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불쌍하게 여기고 주택이 없는데 연봉 1억 원이신 분들 연봉 1억 너무 작아서 집도 못 사고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희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아야 되거든요. 조세 정의란 세금을 통해서 부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적 효익을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부분인데 많은 부분에서 이제 그 20억짜리 주택을 가지신 분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주택을 얻을 때까지 발생됐던 많은 소득에 대해서 이미 과세를 했기 때문에 부에 대해서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그래서 보유세는 부당하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개발 시대에는 소득을 가지고 재산을 증식하는 것이 가능했죠. 소득을 가지고 축적한 부를 축적하는 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자본이 자본을 축적하는 시대죠. 그러면 그런 상황인데 자본에 대해서 자본으로 창출되는 어떤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사는 근로나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 이런 부분이 정당할까요? 조세 정의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의 가치에는 우리가 먼저 검토했던 것처럼 정책의 수혜자들이잖아요. 그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진 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부분은 조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용료의 성격이 또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중과세에 해당이 된다라는 주장은 좀 논거가 약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많은 부에 대한 과세, 부유세나 이런 것들을 과세를 하면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시켜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논리들이 있어요. 당연히 부에 대한 과세는 많은 유럽 국가들이 시행을 했다 실패한 걸로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 부에 대한 과세의 대상이 특히 토지다. 우리가 보유세를 얘기할 때 이 토지 부분을 주로 타겟으로 하니까 토지는 기본적으로 해외 유출이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나라 안에서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토지를 다른 데로 나라로 가져갈 수도 없고 주식에 대한 투자는 재산이 많은 거에 대해서 무조건 부유세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이러면 부를 해외로 이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겠지만 토지는 기본적으로 해외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에서 좀 벗어난 부분이 아닌가. 물론 복잡한 금융공학적으로 리츠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해외로 유출시킬 수 있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그냥 논의를 간단하게 해봤을 때 토지가
일단 실제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니 이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도 제한적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소득에 대한 과세만 강화한다면 저는 부의 양극화가 점차 심화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을 축적을 해서 부를 쌓아야 되는데 소득을 가지고 부를 축적을 해서 어떤 못 살던 사람들도 소득을 기반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계층 간 사다리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소득에 대해서 과세 강화를 하면 그냥 부가 있는 사람들만 그 부를 계속 누리고 있는 거고 부가 없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주택인 상태에서 연봉 1억 원이라고 해도 20년 안 일해도 제대로 된 강남에 집 한 채를 못 사요. 이런 부분들은 점점 그러니까 어떤 소득에 대한 과세만을 강화하는 부분이 정의롭냐 아니면 이미 축적한 부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부분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냐 하는 부분. 저는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 고도 성장 시기는 벗어났기 때문에 쌓여져 있는 자본에 대한 과세를 점차 강화할 때가 아닌가. 그래야만 그 계층 간의 이동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근로나 사업에 대한 유인이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